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아주 심각하고 또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제목이 현재 국제적 핫 이슈에 대한 분석글이 예리합니다. 과거를 잊으면 또 당한 조선의 비극을 기억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한군 파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한반도 분단도 끝낼 기회가 온다. 한판 위화도 회군 일어날 수도. 드디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대거 파병되었다는 증거가 영상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1만 2천 명이나 간다고 합니다. 어쩌면 한반도 운명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북한군까지 동원해야 하는 러시아 푸틴의 처지나 사지나 다름없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내야 하는 북한의 김정은의 처지가 모두 궁지에 몰린 최후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필자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운명의 연계성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영토는 크지만 내륙 국가와 다름없는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흑해를 끼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크림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켰으나 영국의 벽에 부딪혀 실패합니다. 그러자 아시아 극동에 눈을 돌려 연해주 지역을 확보합니다. 1860년. 당시 러시아는 한반도를 자신의 수중에 넣기 위해 암약을 펼치다가 러일 전쟁 1904년 의 패배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결국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자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명분으로 쏜살같이 북위 38도선 이북을 점령하고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한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분단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김일성을 사주해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6.25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쟁은 무승부로 끝납니다. 소련식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부패한 악명 높은 인권 탄압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남한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돕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살상 무기만 지원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탄약과 무기를 지원하고 그 비는 창고를 한국산 무기들로 채우고 있으니 결국은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한국 방위산업이 대박났다고 좋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것으로 봅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이 전쟁의 패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설령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서 빼앗은 영토를 일부 점령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유리한 종전협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패자가 러시아라는 사실은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략 전쟁으로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친구를 다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으킨 전쟁만으로도 러시아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수십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명분이고 뭐고 다 포기한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명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념이든 보복이든 무엇든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분을 포기하면 전쟁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세계 최악의 폭정과 독재를 하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삼아 전쟁을 하는 러시아에게 어떤 도덕적 명분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 러시아는 끝난 것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공산국가가 아닌 민주국가라고 두둔하고 편을 들어왔던 서방세계의 친구들이 그 어떤 변명도 해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한반도의 날씨보다 훨씬 매섭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익숙하지 않은 추운 우크라이나 땅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을 우리 북한의 젊은 형제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메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빨리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을 이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참전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와 혈맹이 된다고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러시아가 패전국이 된다면 북한도 패전국이 됩니다. 북한은 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나선 그간의 사정은 아마도 혈맹이라고 여겼던 중국의 외면 때문일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의 경제 상황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혈없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국제사회의 눈치 속에 중국은 북한을 가까이 할 수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중국을 향해 숙적이라고 했다지요? 참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자신을 만들어준 러시아, 구소련과 마지막 운명을 함께 하려나 봅니다. 어쩌면 사필 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당장 필요한 현금은 조금 챙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가 김정은에게 불리한 전망
전망들입니다. 우선 자신들을 사지로 내모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과연 북한 주민들이 언제까지나 마냥 수령 복이 있다고 기뻐할 것 같습니까? 러시아의 군복을 입혀서 내보내는 북한 군인들은 한류 문화에 익숙한 장마단 세대들입니다. 먹을 것도 못 주면서 전쟁이라는 사지에 내몰고 또 그 목숨값까지 김정은 일가가 가져간다는 여론이 북한 내부에 퍼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위화도 회군 1388년이 생각났습니다. 무모한 요동 정보를 명령받고 출병한 이성계와 고려군이 말머리를 돌려 고려를 무너뜨린 사건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전쟁을 준비하지만 전쟁이 나면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누구보다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건 지휘관 장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드론을 활용한 첨단 기술은 현재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상대로 해서 펼치는 전쟁에서 보여주듯이 지휘부를 먼저 타격해서 최고위층 지휘관들을 먼저 없애버립니다. 후방에 있다고 지휘관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군부를 희생시켜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려고 한다면 북한의 주민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북한판 위화도 회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독 한반도 분단도 끝날 기회라는 문구가 눈길을 끕니다. 이제 한반도 분단도 끝낼 때가 온 것입니다. 위기관리를 잘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중심한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실현해야겠습니다. 기회는 오고 있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통일전사 가 이 글을 쓰셨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공이 있네요. 국제 정치 감각도 있고 나관도 있네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위화도 회군, 제2의 위화도 회군. 12,000명이 지금 파병된다는데 추가로 보충병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선에서 싸우다 보면 북한군이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추가로 그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충력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000명에서 시작해서 2만 명, 3만 명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부상자가 초기에 만약에 나온다면 이 북한군들이 야 우리가 왜 여기서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목숨값 1인당 2억 원은 김정은이 가져간대지. 야 우리 이거 여기서 이탈하자. 이래서 대량 거기서 탈령이죠 말하자면. 근데 북한에서 전쟁하다 탈령하면은 그런 엄두를 못 낼 거예요 아마. 당장 총살시키겠죠. 근데 저기는 러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용병들한테 탈령하다고 막 총 쏴댈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놔둘 수밖에 없을걸요. 그러면 이게 12,000명 중에서 일부 지도자가 이성계 같은 지도자가 야 거기도 이제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급이 있으니까 야 우리 이거 대죽음 당하지 말자. 1인당 한국 돈으로 200만 원인지 뭐 300만 원인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에서. 그거 근데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김정은한테 가는데 우리가 왜 이런 개질을 해야 되냐. 우리가 무슨 총알받이냐. 뉴욕타임스에서 고기 덩어리를 밀어넣는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개죽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병사들을 통해서 여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우린 여기서 탈출하자. 근데 혼자면은 용기가 안 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이 같이 탈출한다고 지휘자가 야 나를 따라 우리 같이 탈출하자. 그리고 그 전에 CIA라든가 이런 데 접촉해서 우리가 탈출하면 미국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가 국경을 넘을 테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을 테니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라. 그럼 거기서 우크라이나에서는 보호하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탈령을 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넘어와서 투항하면은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데요. 그러면 아마 잘 먹여줄 거예요. 지금 신전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군을 꼬시기 위해서 고깃국에 고기 줄 테니 밥 잘 줄 테니 넘어와라. 배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위화도 해군은 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기서 탈령을 해서 우크라이나로 투항을 하면은 왜냐면 전방에 투입된다는 거거든요. 키리츠크 전방에 투입된다니까 키오츠크죠. 그러면 전방이니까 넘어가기가 오히려 쉽잖아요. 근데 미리 그냥 넘어가다가 또 교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CIA 같은 데서 작업을 하면은 야 우리가 길 열어놓을 테니까 맨날 몇 시에 넘어오면은 우리가 다 인수인계 받아준다. 그리고 당신들은 우크라이나면 우크라이나, 미국은 미국에서 편안히 살게 해준다. 한국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한국, 미국, 우크라이나 세 나라가 말하자면 작전을 미리 짜는 거죠. 그런 게 전쟁이에요. 전쟁은 총 쏘고 포 쏘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포섭하는 거, 상대 진영의 심리전을 펼쳐서 자기를 떨어뜨리는 거, 상대 진영을 이간질시키는 거, 이런 게 다 전쟁이에요.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그런 작전을 써가지고 제2의 위화도 회군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북한군도 안전하게 야 우리가 넘어가면 한국과 미국이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그래. 안전하게 넘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안전하게 넘어가죠. 그리고 생활터전도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일부 보내고 한국으로 대거 들어오고
우크라이나에 남을 사람 남고 이렇게 작전을 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일어나면은 그걸 넘어서서 12,000명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북한에 이런 소식이 들어가면 야 거기서 대량 탈북이죠. 그러니까 대량 탈영했대더라. 야 근데 탈영한 사람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산다. 미국 가고 한국 가서 야 이거 우리 안 되겠다. 이러면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잘 지금 준비하면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일 수 있다. 코리안 드림을 말하자면 팔아서 북한 군인들한테 야 코리안 드림 한국으로 넘어와. 그러려면 우크라이나 국경 넘어 이 자식. 그럼 코리안 드림 이루는 거야. 그러면 북한 붕괴의 신호탄이 된다. 이런 얘기. 김정은은 리더십의 명분을 잃었어요. 푸틴은 물론이고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전쟁은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명분을 잃은 싸움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닿습니다. 일로 갑시다. 가자오. 넘어오라오 고조. 빨리빨리 날래 넘어오라오.